너무 긴장돼 발표를 못하던 제가 직접 실행해보고 효과를 톡톡히 본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당장 오늘 발표를 해야 할 때 써먹기 좋은 임시방편과 공포증 발현 증상을 90% 이상 소멸시켰던 방법으로 구분해서 알려드릴게요. 하! 소리를 내뱉는 방법을 써봤거든요. 이게 염소 목소리를 줄이고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기가 막힌 효과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탱탱볼처럼 내 배 전체를 이렇게 팡! 튕겨낸다는 생각으로 내 복부 전체를 다 쓰면서 하! 소리를 내뱉는 거예요.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손정원님의 비연극 전공 대학생의 발표 불안 극복을 위한 방안 연구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평소 불안을 벗어나기 위한 별도의 훈련을 안 한 사람들, 특히 당장 발표를 해야 할 때 발표자가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 방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부 가장 아랫부분 골반에서부터 하 소리를 내뱉으며 신체의 진동을 느끼는 방법인데요. 몸통 중간, 가슴, 머리 순으로 진동이 위로 상승된다고 생각을 하고 단계별로 하 소리를 내뱉기를 하는 것입니다. 손까지 점점 올려가면서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좀 빠르게 반복하다 보면 하하하하 어느새 인위적으로 웃는 행위를 하게 되거든요. 하다 보면 현타가 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가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발성 기관과 호흡 근육의 긴장을 소리 진동에 의해서 이완시켜줄 수 있다고 해요. 실제 소리를 내서 웃는 효과와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연습을 발표 직전에 해봤었는데 진짜 큰 효과를 봤었습니다. 우선 목이 긴장이 풀리다 보니까 말하는 게 훨씬 수월해져요. 발표하면서 염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긴장 완화를 하는데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건 화장실 가서 하면 누가 들을 수 있으니까 사람이 없을 만한 건물 옥상이나 빈 회의실, 건물 비상구 계단 등에 가서 발표하기 몇 시간 전부터 수시로 여러 번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길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잠깐 들어가서 한 30초에서 1분 정도 하고 나오고 또 1시간 있다 잠깐 들어가서 한 1분 하고 나오고 이렇게 잠깐씩 치고 빠지는 걸 여러 번 하다 보면 발표 시간 전까지 긴장이 누적되는 것을 좀 막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긴장하면 호흡도 가빠지지만 그 목구멍 속까지 꽉 막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호흡이 편해지니까 목 근육 상태도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긴장을 완화시킨다는 호흡법이나 실수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바꾸는 멘탈 관리법은 확실히 당장 써먹기에는 효과가 없더라고요. 청심환 물약이나 환도 다 먹어봤는데요. 저는 약으로도 효과를 보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이거 진짜 긴장 증세가 발현되는 것을 확실히 줄여주니까요. 급하실 땐 이 방법 꼭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마인드셋입니다. 눈도 많이 들고 남의 눈치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제가 방송 생활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으면서 혼자 거는 주문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나 혼자 이 사람들을 상대해야 될 때는 정말 그야말로 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난 본디 그런 사람이 아닌지라 혼자 거는 주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X밥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건 6년 전 청춘 페스티벌에서 장도연 님이 알려준 방법이에요. 긴장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청중에게 잘 보여야 하는 자리이거나 뭔가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공포증 증상이 막 컨트롤되지 않고 폭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강연을 보고 나서는 본부장님이든 사장님이든 누구든 간에 너네 다 며칠을 암시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했었습니다. 일종의 자기 암시인 거죠. 근데 신기한 게 이게 진짜 잘 먹힙니다. 긴장하면 발표하러 나가면서도 그 걸음걸이 어색하고 좀 뚝딱거리는 거 아시나요? 말하는 속도 빨라지고 호흡 가빠지고 레이저 포인트가 떨릴까봐 손 숨기고 막 움츠러들던 행동들이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좀 편하게 풀리면서 덩달아 어깨가 펴지고 자세가 올바르게 되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말도 랩처럼 쏟아내지 않고 중간중간 끊어내는 템포를 갖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편하게 하게 됩니다. 즉 내용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전에는 하고자 하는 이야기보다는 긴장을 하고 있는 저 스스로를 굉장히 의식하고 있어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를 의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발표 불안을 잠재우는 데 큰 효과가 있을 뿐더러 발표 퀄리티도 상당히 올라갑니다. 심리학자인 하인버그와 클라커 웰즈 등은 사람들의 생각과 신념이 사회 공포증을
일으키고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인지하는 방법을 바꿈으로써 사회 공포증이 생길 수도 또는 없앨 수도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클락과 웰즈의 인지이론에 따르면 발표를 해야 하는 사회적 상황이 생기면 불안을 느끼게 되는 역기능적 신념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발표를 하기 위해 교실이나 무대 앞에 선 순간 내가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볼 것이다. 나를 무시할 것이다. 나는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발표를 끝내야 한다. 라는 역기능적 신념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회적 위험을 지각하는데 예를 들어 사람들이 내가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인지하기 시작하면 긴장하고 막 불안해하는 나 자신을 스스로가 더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소리 떨고 있는 나, 손 바들바들 떨리는 나, 심장 두근거리는 나, 얼굴 빨개지는 나, 이런 나 자신을 스스로 인지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나의 이런 면을 안 좋게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남들은 생각보다 나를 신경 안 쓰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들면 동시에 안전행동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해요. 일종의 말 빨리 해서 질문 안 들어오게 하고 빨리 끝내려고 한다던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발표를 한다던가 안전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이렇게 발표 상황이 끝나고 나면 또 우리는 스스로 곱씹어요. 아 오늘 너무 바보 같았는데? 라면서 자책하고 이 해당 기억을 점점 더 부정적인 기억으로 저장을 시키거든요. 이렇게 해서 발표에 대해서 안 좋은 경험이나 기억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발표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 기억을 먼저 떠올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클을 끊어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역기능적 신념을 수정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즉 내가 실수를 하면 남들이 비웃을 것이다. 나는 꼭 잘해야만 한다. 칭찬받아야 한다. 난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실수 좀 하면 어때? 남들도 다 실수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를 주의 깊게 쳐다보지 않아. 청중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다 내 밑으로 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인드 이런 생각의 전환을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성공 경험 만드는 것은 그 어떤 방법보다 공포증을 없애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거든요. 처음엔 소규모, 예를 들어 친한 친구 한 명이나 가족 앞이나 오히려 가족 앞은 민망하고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에 발표 불안이라고 검색하면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많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을 나가셔서 소규모 인원 앞에서 발표를 무조건 해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호적인 분위기의 발표 자리에 자주 참여하셔서 잘 자란 성공 경험을 쌓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나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자기소개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내가 실수를 하거나 긴장을 하고 버벅거려도 우호적인 표정을 지어줄 수 있는 관대한 사람들의 모임 앞에서 발표를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청중 앞에서의 긍정적인 발표 경험이나 기억을 만들기 시작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클락과 웰즈 이론에서 역기능적 신념을 순기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되는 것입니다. 발표를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정말로 불안 증세 극복하는 데 큰 자원이 됩니다. 이렇게 잘 자란 성공 경험과 긍정적 기억을 계속 쌓아주셔야 합니다. 부정적 기억보다 긍정적 기억이 더 많이 쌓이도록 말이죠. 긍정적 기억이 많이 쌓이면 인원이 더 많은 곳에 가서도 불안 증세 없이 발표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긴장을 안 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마음은 긴장되더라도 겉으로 표출되는 현상이 거의 사라지는 것이에요. 예전에 저는 발표 시간 내내 떨었었는데 이제는 초반 5분 정도만 긴장하고 그 다음부턴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금방 회복을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아진 것이죠. 저는 이 연습으로 떨리는 목소리, 손 떠는 현상, 얼굴 퍼질 듯이 빨개지는 현상들 모두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결국 연습만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연습은 많이 할수록 해가 될 게 없어요. 특히 불안을 대폭 줄여줍니다. 말 잘하고 발표 잘하는 연습 방법으로는 평상시에는 이금희 아나운서가 알려준 1분 스피치 연습을 추천드립니다. 즉흥적으로 주제 하나를 선정해서 설명하는 연습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집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중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나 혼자서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하면 냉장고를 열었어요. 애호박과 두부가 있습니다. 두부는 반모밖에 없네요. 이런 식으로 현장 중계를 하면서 1분간 말하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20번 이상 말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본을 절대 달다 외우시면 안 되고요. 한 10번 정도는 스크립트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과 주요 단어들을 익히시고 그 다음에 10번은
주요 단어들, 키워드만 보면서 발표하는 연습을 또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발표가 훨씬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스스로 내 모습을 녹화를 하거나 녹음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리뷰하셔야 돼요. 들으면서 안 좋은 습관, 이거 거슬리는데 이런 부분들 꼭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셔야 합니다. 워낙 발표를 절었다 보니까 수십만 원 돈을 내고 1:1 발표 컨설팅까지 받아봤었거든요. 제 영상을 녹화해서 녹화본 함께 보면서 그 강사님의 피드백을 듣고 다음 발표 때 또 고치는 연습하는 게 수업의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굳이 막 비싼 돈 내지 마시고 스스로 핸드폰으로 녹화해 보시고 분석해 보면서 발표 불안을 줄여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꽤 많은 인지적 오류를 범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자기들끼리 우스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고 별 이유 없이 표정을 찡그린 거일 수 있는데 인지적 오류를 범하게 되면 내가 발표하면서 보였던 긴장 증세 때문에 저런 표정을 지었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은 남들한테 생각보다 무관심합니다. 내가 인기 많은 연예인도 아니고 인플루언서도 아니잖아요. 나나 저 사람이나 다 발표 전에 긴장하고 버벅거리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프로파일러가 감시하는 것처럼 저를 그렇게 세밀하게 지켜보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부턴 마음 놓고 발표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점점 능수능란하게 발표를 잘하는 스스로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